70세를 넘긴 지금 여러분은 올바른 방법으로 자위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남성들이 무의식 중에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전립선 기능을 약화시키고 혈류를 방해하며 심지어 전신의 활력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20년 넘게 임상 경험을 쌓아온 저는 특히 70대 이후 남성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자의 습관의 오류 5가지와 함께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몸에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그럴 나이가 아니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은 하고 싶지만 괜히 찝찝하고 걱정돼서 라는 솔직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직접 들어왔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성적 욕구 해소를 넘어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류를 촉진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자연스러운 건강관리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자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 혈관, 신경에 부담을 주고 만성적인 몸의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가 넘은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량, 혈관의 탄력, 피부 수분 상태 등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에서는 고령 남성의 약 60%가 잘못된 자위 습관으로 신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허리 통증, 고관절 통증, 신경과민, 전립선 염증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고령 남성들이 건강하게 자위를 즐기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실수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분명 놀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위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조금씩 빼앗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실제 비뇨기과 진료 현장에서는 70대, 80대 남성분들께서도 요즘 성욕이 거의 없어졌어요. 밤에 자주 화장실 가요. 전립선 상태가 걱정돼요. 같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거나 아예 중단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자위가 건강 유지에 중요할까요?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전립선 건강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자주 사용될수록 혈류가 유지되고 조직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배출이 없으면 기능이 정체되기 쉬워 염증이나 불쾌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 연구기관이 60세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달에 4회 이상 자위를 하는 그룹이 전립선 불쾌감과 염증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는 것이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마음과 뇌의 건강입니다. 자위를 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완화하며 인지 기능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0년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성생활을 유지하는 고령 남성의 기억력과 판단력 테스트 결과가 확연히 높았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한 혈류 개선을 통한 동맥경화 예방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위로 인한 가벼운 유산소 활동과 전신 혈류 자극은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시켜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긍정감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난 이제 매력이 없나, 이젠 그냥 늙어가기만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위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식하게 되면 마음속에 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되살아납니다. 이처럼 70대 남성의 자위는 전립선, 뇌, 심리, 혈류, 자아인식 등 여러 방면에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5가지 잘못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70세를 넘긴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눠주세요. 같은 세대의 이웃들과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유지해온 자세가 나이가 든 지금 전립선이나 허리, 골반,
신경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비뇨기과 외래 진료에서는 자위 후 허리 통증이나 고관절 통증, 자골신경 부위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70대, 80대 남성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시절부터 계속 같은 자세로 자위를 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러나 그 자세가 현재의 노화된 몸에는 분명히 무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의 신체는 근력 저하,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 골밀도의 약화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나 이불 위에 앉아 등을 굽힌 상태에서 행위를 하거나 장시간 앞으로 숙인 자세는 골반과 허리에 압박을 주고 혈류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전립선 주변의 혈류 장애로 인해 만성적인 불쾌감이나 배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8세 남성 환자는 자위 후 허리가 무너지는 듯한 통증을 느껴 연락을 주셨고 진찰 결과 수년간 무리하게 숙인 자세로 행위를 해온 것이 요추와 자골신경 부위, 만성염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올바른 자세 교육과 함께 쿠션이나 의자를 활용한 부담 없는 폼을 안내해드렸고 몇 주 후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자세란 등과 허리를 무리 없이 펼 수 있는 의자에 앉은 자세입니다. 쿠션 등을 활용해 골반을 지지하고 허리를 안정시키는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과하게 벌리거나 무리하게 비트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는 호흡이 편하고 허리나 관절에 이물감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혈류의 유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압박을 받는 상태는 전립선이나 음부 주변의 혈류를 박아 발기력 저하나 감각 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남성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모르는 사이에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효과적입니다. 너무 푹신하지 않은 의자에 앉아 등을 지지할 수 있는 등받이나 쿠션을 사용하여 허리 부담을 줄이는 것, 행위 전후의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평소 골반적은 강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자위 후의 피로감이나 요통의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위는 나이를 먹어도 지속할 수 있는 훌륭한 자기관리입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자세가 잘못되면 건강을 위한 행위가 오히려 고통과 불편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몸 상태에 맞춰 습관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70대 이후 남성에게 필요한 현명한 자기관리인 것입니다. 자세 하나만으로도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요소는 바로 윤활입니다. 70세를 넘기면 피부 상태가 크게 변합니다. 쉽게 건조해지고 탄력이 줄어들며 사소한 자극에도 붉어지거나 상처가 생기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윤활제 없이 자위를 이어가고 있는 고령 남성들이 매우 많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거나 귀찮고 필요 없다고 여겨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피부 손상과 혈관 문제를 불러오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고령자의 피부는 젊을 때보다 수분량이 약 40% 이상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마찰에 취약하여 조금만 스쳐도 붉어짐이나 따가움,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음부처럼 예민하고 얇은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할 경우 윤활 없이 진행하면 피부가 찢어지거나 표면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도 자위 후에 따갑고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찾아오는 70대 남성 환자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73세 남성은 오랜 기간 윤활제 없이 자위를 반복한 결과 피부가 얇아지고 붉은 반점과 성적인 통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피부과 치료와 함께 윤활제 사용을 권유한 후 몇 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윤활제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고령자에게 추천되는 제품은 수용성 혹은 저자극성 제품입니다. 성분이 불투명하거나 착색료가 포함된 제품은 고령자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오히려 염증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시중에서 윤활제를 고를 때는 피부과 테스트 완료, 무향료, 민감성 피부용 등의 문구가 명시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 제품 외에도 천연 오일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등은 윤활 효과가 뛰어나고 피부에 비교적 부드럽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고 사용 후 잘 씻어내지 않으면
가려움이나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콘돔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라텍스 재질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용하는 분이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우선 수용성 윤활젤부터 시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번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만 눌러 소량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윤활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이 점은 쾌감이 더욱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피부 자극이 부드러워져 통증이나 불편감이 줄고 긴장 없이 더 편안하게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힘을 줄 필요가 없게 되어 강한 자극에 의존하는 습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윤활제는 젊은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점검해봐야 할 중요한 요소는 빈도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자위를 해도 되는 걸까? 예전보다 횟수가 줄었는데 괜찮은 걸까? 과 같은 의문을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자위라는 행위는 단순한 성적 만족을 넘어서 자기 평가, 자존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70대를 넘기면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다는 감정을 가지기 쉬워지고 자위 횟수의 변화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지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횟수의 정답은 없다는 점입니다. 2021년 미국 노년정 신의학회에서는 7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자위 빈도와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주 1회 이상 자위를 하는 그룹, 월 12회만 하는 그룹, 23개월에 1회 정도 하는 그룹 사이에서 건강에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단 하나, 바로 심리적 스트레스였습니다. 횟수 자체보다 그 빈도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가가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 3회 자위를 하면서도 나는 이상한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혈압이 높아지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월 1회라도 지금의 내 상태에 잘 맞는 빈도야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처럼 자위 빈도에 대해 외부 기준으로 정답을 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적인 이야기를 숨겨야 할 것, 나이가 들면 그만둬야 할 것이라는 문화적 관념이 뿌리 깊어 이로 인해 죄책감을 가진 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고령 남성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남성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주 12회 자위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지만 혹시 가족이 알게 되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면과 식욕 부진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적절한 상담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를 존중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 뒤 그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빈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지, 잠은 깊이 드는지, 낮 동안 집중력이 유지되는지, 이런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지금의 자위 빈도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일기앱 등을 활용해 자위를 한 날짜와 그날의 기분, 몸 상태를 간단히 적어보면 자신에게 맞는 무리 없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있는 경우라면 성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받는다는 경험은 죄책감을 덜어주고 자신을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위는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편안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뤄야 할 다음 주제는 이런 편안함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큰 문제, 바로 감각의 변화로 인해 강한 자극에 의존하게 되는 위험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쾌감을 느끼지 못해 고민하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극을 더 느끼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힘을 더 주거나 거칠고 빠른 동작으로 자위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한 자극 의존이 신경과 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선 꼭 알고 있어야 할 점은 나이가 들며 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신경 전달 속도는 느려지고
피부의 감각 민감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강한 자극으로 보상하려 할 때 생깁니다. 이는 오히려 신체에 더 큰 부담과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한 대응이 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7080대 남성들 중에는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6세의 남성은 수년간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자위를 반복한 결과 음부 주변의 신경 과민과 만성적인 저림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외견상 피부의 뚜렷한 염증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 신경이 지나치게 강한 자극으로 인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신경 손상은 만성적인 감각 이상, 찌릿찌릿한 통증,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번 손상된 신경은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거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한 자극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슬로우 페이스 자극법 슬로우 스티뮬레이션에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해외의 고령자성 건강 케어에서 도입되고 있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자극의 속도와 강도를 낮추고 부드럽고 긴 자극을 통해 신경 감수성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의 압력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가볍게 스치는 느낌으로 자극한다. 빠른 리듬은 피하고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며 깊은 호흡과 함께 진행한다. 중간중간 잠시 멈추고 신체 반응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위 시간을 짧게 끝내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듯 진행한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신경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부드럽고 안정된 쾌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각을 자극하는 다른 요소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향기로운 아로마 오일이나 잔잔한 음악은 뇌의 이완을 도와 몸의 감각을 더욱 깨우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고령자에게는 단순한 촉감 자극만이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쾌감을 높이는 열쇠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각이 떨어졌다고 해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극의 방향을 바꾸기만 해도 몸은 여전히 충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강한 자극에 의존할수록 여러분의 신경과 혈관은 서서히 소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의 핵심은 강도가 아닌 섬세함이야말로 건강과 쾌감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 맞는 자극 방식으로 전환하면 자위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여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도 깊이 연결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도구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최근 들어 이젠 손보다 도구가 편해라고 말하는 70대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중에는 고령자용 자극 기구나 마사지 장비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며 사용법만 잘 지킨다면 보조 도구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피부나 신경, 혈류, 심지어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가장 경고하고 싶은 부분은 흡입력이나 회전 자극이 너무 강한 기구를 사용할 경우 운부나 그 주변의 혈관과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자는 미세혈관이 약해지고 피부가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 몇 분간의 사용이 예상치 못한 출혈이나 신경 압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9세 남성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그는 통신 판매로 구매한 자동 자극 기기를 사용한 직후부터 음부 통증과 저림 증상을 호소했고 며칠 뒤에는 부기와 멍 자국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강한 흡입 기능으로 인해 음경 해면체와 주변 혈관이 터지기 직전 상태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도구니까 안전하다, 편하고 좋다는 생각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도구 의존의 가장 큰 문제는 감각 마비 현상입니다. 인공적으로 너무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면 손이나 피부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각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도구 없이는 자위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인 의존도 심화되어 자율적인 쾌락 조절 능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 둔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자칫하면 발기 기능 저하와 체감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도구 중에는 세척이 어려운 구조를 가진 제품도 많아 세균이 번식하고 감염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음부는 점막이 많고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는 아주 작은 세균도 염증이나 따가움, 붓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도 입구에 영향을 줄 경우 비뇨기계 감염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구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포인트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항상 사용 전후에는 청결한 세척과 건조를 철저히 할 것. 둘째, 너무 강한 자극이나 장시간 사용은 피하고 가급적 짧고 부드럽게 사용할 것. 셋째,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것. 지금까지 마스터베이션에 관련된 5가지 큰 실수와 이를 피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들을 어떻게 실제 삶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비뇨기과 전문가로서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편안한 혼자만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3가지 마음가짐을 공유드립니다. 마음가짐 1. 부끄러움을 내려놓으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에 관한 이야기가 쉽게 터부시되며 특히 고령 남성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나이가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이 오히려 몸과 마음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심리적 안정과 자아확인, 이완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기 몸을 존중하며 천천히 마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가짐 이 변화는 받아들일수록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다. 70대에 들어서면 신체의 기능은 분명 변화를 겪습니다. 감도가 떨어지거나 발기가 어려워지거나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한 몸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전만큼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려는 인식의 전환만으로도 자유는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자기 돌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마음가짐 3. 자신의 속도를 믿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주 3회가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에게도 꼭 맞는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아직도 그런 걸 해요라고 말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당신의 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피곤할 땐 쉬고 기분이 좋을 땐 즐기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따라가는 것. 이런 나만의 리듬으로 실천하는 자유야말로 70대 이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이 3가지 마음가짐을 지닌다면 자유는 더 이상 숨겨야 할 행위가 아닌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립선 건강, 혈류 개선, 수면의 질 향상, 나아가 삶의 의욕까지도 놀라울 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 70대는 아직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건강한 습관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실천법이나 지식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덧붙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70세 이상 남성들이 건강하게 자위를 즐기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실수와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법, 안전한 습관에 대해 비뇨기과 전문가의 시선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리한 자세는 만성 통증과 혈류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와 혈관에 큰 위험이 따른다. 빈도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감각 저하로 인한 강한 자극 의존은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다. 도구 과용은 의존성이나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페이스로 자위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